정부의 정책, 여성 인력의 지금 현재 이제 우리의 그 로드맵과 이런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잘 안 나갑니다. 왜 여성 인력이 중요한가? 대량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GDP 생산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계량적인 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칠레 대통령을 하고 난 이후에 UN 위민의 사무총장이 됐다가 다시 이번에 칠레 대통령의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미셸 바체레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활용한 자원 중에서 가장 활용하지 못한 자원이 있다. 그건 바로 여성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진 거는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남성들의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 남성 인재를 정말 10번 활용하고 약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풀 캐퍼시티에 올라간 이 남성 인력 이외에 여성의 인재를 더 활용한다면 정말 우리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현호석 부총리께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그제 밤에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엄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내용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고파도 엄마, 어디 아파도 엄마, 뭐 어디 가야 돼도 엄마, 이렇게 엄마 찾지 않냐. 그래서 엄마라는 건 명사라기보다는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무슨 동사 같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다. 우리 경제가 지금 여성 인력들을 더 활용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를 더 이렇게 독려해야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을 넣으셨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남성이라면 향후 한국 경제를 구하는 것은 여성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널리 전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하면 굉장히 낯뜨겁지만 우리 부총리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인용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어떤 그 정부에서보다도 이 부총리부터 또 대통령부터 이렇게 여성 인재, 여성 인력, 또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이런 정부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의 공약상, 새 정부는 숫자로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률 70%하고 그다음에 중산층 70% 복원입니다. 고용률 70%,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경제 정책을 잘했냐 못했냐라는 걸 스스로 평가하고 또 평가받을 때 성장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성장률보다는 고용률로 가자. 그래서 고용률 70%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자리가 5년 동안 235만 개가 생겨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DJ 정부 때 90만 개,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한 130만 개, 이명박 정부 때 130만 개 정도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시간제, 파트타임 잡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아주 섬세하게 나뉘어지는 일자리들을 잘 매치해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평면, X축과 Y축으로 나뉘어져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같은 평면에서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로축의 Z축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뭔가 새로운 차원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늘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정책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지금 경제활동률이 굉장히 낮죠. OECD 평균이 63% 정도인데 우리가 5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처럼 노사정이 대타협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했다는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장시간 근로가 굉장히 큰 문제이면서 이 장시간 근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초과 근무 수당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노사정의 대타협이 있어야만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20대의 우리 경제 그 활동률, 참가율은 여성 0.3%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30대에 90%대인데 여기는 56%대로 확 떨어집니다. 바로 임신, 출산, 육아, 보육 이런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이 아주 심각합니다. 20대, 30대 이렇게 되죠. 굉장히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여성의 날 3월 8일 날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했습니다. OECD 26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리천정이 제일 낮다. 그래서 유리천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지수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꼴찌인데요. 그래프가 제가 이것도 스케일이 잘 안 된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자료를 보니까 정말 뉴질랜드 10끝까지 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거의 이 제로에 가깝고 일본이 저희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등수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할 정도로 이 지수가 좀 심각했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여성의 고용 비율은 이 정도 되는데 관리자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것이 이제 그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쓸 때 아주 좋은 직장 그리고 정말 이 경쟁력 있는 회사일수록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그런 낙인을 찍는답니다. 아, 얘는 우리 회사에서 승부를 걸 생각이 없구나.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여직원들이 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여성 여기자 출입기자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회사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수의 에이스 여기자들이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언니가 출산휴가 갔다 와서 육아휴직을 다녀오세요. 내년에는 제가 가고 후년에는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한 3년을 연달아 아주 에이스 여기자들이 육아휴직을 딱 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야 그런 낙인 효과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좌중에는 여성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가서 강연을 하는 이런 관리자급, 임원급 그 포럼에는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최악은 제가 최근에 갔던 어떤 경제지에서 했던 금융인 포럼이었는데 400명이 오셨는데 여자분들이 한 10명이 안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보스 포럼을 하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얘기한 135개국 중에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가 108등이다. 바로 이 오디언스의 모습이 108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거는 한 130등 정도 하는 정도의 성비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관리자 비율에 여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CEO분들, 제가 만나는 남성 CEO분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남자 직원 뽑기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성부가 있어야 되냐. 여성부가 답변하고 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때 그런 말에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산기슭에는 봄이 왔지만 산 정상에는 아직도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 여성 선배들, 언론사에 계신 선배들, 회사에 계신 선배들한테 절대 나가시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산정상의 만년설을 녹일 수 있는 건 우리의 체온밖에 없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체온으로 그 눈을 녹이고 이 후배들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절대 자리를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인력, 장시간 근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500시간 정도를 더 많이 일하는 이런 그 장시간 근로 문화가 이제 너무나 고착이 되어 있는 게 가장 문제고요. 이 장시간 근로를 해결해야지만 일자리 쉐어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늘리고 또 일가정 양립하는 문화 정착도 가능합니다. 근데 유연근무제도, 장소적이거나 시간적인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회사가 굉장히 직원들의 레이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육아부담도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들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남성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여성들은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미생이라는 만화 있죠. 요새 이제 인기 작가, 만화 작가가 하는 쓰는 글인데 뭐 비정규직 문제, 맞벌이 문제, 또 그 하우스푸어 문제가 다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한테 절실히 다가오는 문제들을 쓴 그런 만화인데 그 만화에서도 그 주인공이 그럽니다. 이 남편은 이제 자기 아이가 이렇게 막 엄마가 잘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어린이집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좀 잘 막 못 배우고 맨날 감기 걸려 있고 그런 게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부인한테 일 그만둬라. 내가 벌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러는데 부인은 자기가 당장 일을 그만두면 우리 대출이자를 어떻게 갚고 뭐 할부금을 어떻게 갚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남자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승진 시험이 곧 있는데 내가 승진하면 월급이 얼마 오르니까 당신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한판 싸우고 그 다음에 아이 잘 자는지 보고 빨래 개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시계 보면 한 1시 반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고단한 이 30대의 그 여성의 삶을 그린 건데요. 바로 그런 삶이 지금 일과 이 가정의 두 가지 책임의 무거운 이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왜 필요할까? 제가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한 5년 동안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이제 인증제도를 가지고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스를 비롯해서 뭐 한미 글로벌 이런 그 CEO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 왜 번거롭게 가족 친화 경영을 하시느냐, 뭐가 좋으냐, 그 다음에 가족 친화 경영을 하시거나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 또 두 가지 여쭤봤더니 부자연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 이 길밖에 없다. 여성 직원이건 남성 직원이건 간에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주지 않으면 이제는 너무 그 일에만 몰입하고 매진하고 가정을 내팽개쳐서는 이 본인의 생산성이나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원들을 위한다기보다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걸 하는 거고 미국 기업에서 30년 이상 일했던 경험이 이 나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여기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가정 양립의 경영을 하면 할수록 그 직원들이 회사 보통 내가 속한 조직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개인 직원의 이익은 좀 희생하고 회사에만 이익이 되도록 우리를 부품처럼 쓴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대부분의 이 기업들인데 이 회사는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나도 나의 발전도 좀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부터 너무나 폭발적인 창의력과 열정이 나온다.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4년 이상 아주 계속 추진을 해오셨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향후 이제 계속 지금까지의 이익의 신장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예상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빨리 성장하는 걸 보고 본인도 이제 상당히 놀라고 있다. 그게 첫 번째였고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졌냐 좀 숫자로 얘기해달라. 제가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는 입사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인증받고 나니까 1000대 1이 됐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신입사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족 친화 기업이라고 인증받았다는 기사를 보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우리를 좀 보살펴주는 회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지원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에 증가한 것이 여성 직원들만 증가한 게 아니라 이 젊은 남성 직원들도 그 이유 때문에 입사 원서를 내게 됐다는 많았다는 결과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는